사랑에서 우러난 충고를 하는 멘토를 찾아라. 예수의 말은 그녀의 내면에 담긴 질문의 답이었다. 제가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악몽을 끝낼 수 있을까요? 제게 정말 희망이 있을까요? 예수의 말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이지, 너는 할 수 있다.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는 예수의 말이 처음에는 비난의 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른다. 다시 되새겨보라. 그녀가 그 말을 듣던 때의 심정으로 다시 들어보라. 그분은 명성이 널리 알려진 현명하고 사랑이 충만한 멘토다. 이미 나도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말로 대답을 시작했고,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는 말로 끝맺었다. 나는 그날 그녀가 예수의 말을 희망과 약속의 말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녀는 용서받았고 분명 다시 일어섰으리라. 예수의 축복을 받은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날 그녀가 예수에게 느낀 사랑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지 않았을까? 사랑은 훌륭한 멘토가 갖춰야 할 최상의 덕목이다. 데이비드 테일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무렵 그는 볼티모어 콜츠팀에서 왼쪽 태클을 맡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회고했다. 많은 사람이 비웃었고 혼자 힘으로 사업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보였습니다. 내 첫 번째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시도조차 낙담스러웠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룹 미팅에 참석했다가 내 멘토 렉스 램프로와 빌 브릿을 만났죠. 그들은 내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또 나를 믿고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이 받은 느낌을 설명했다. 나는 수년간 미식축구 선수였어요. 미식축구 선수들은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일어서는 것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나를 무시하며 이봐 사랑해 라고 놀렸죠. 내게 침을 뱉고 가버리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업에서 만난 내 멘토들은 서로 사랑했고 그 사랑을 내게도 전해주었습니다. 그 어렵던 처음 몇 개월을 내가 무사히 넘긴 것은 그들의 조용한 충고와 사랑 덕분입니다. 엉터리 멘토를 조심하라. 짐 존스라는 이름을 기억하는가? 1978년 10월 가이아나의 존스타운에서 전한 뉴스는 세계를 경악과 슬픔에 잠기게 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이유로 짐 존스 목사와 1000여 명에 달하는 그의 추종자는 인민사원에서 죽음의 의식을 거행하며 독약이 든 쿨에이드를 마셨다. 정글 바닥에 널린 부풀어 오른 시신들 사진은 내 뇌리 속에 영원히 남을 듯하다. 짐 존스와 그의 죄 없는 추종자 이야기는 거짓 멘토를 영원히 경고할 것이며 거짓 멘토를 믿는 사람들의 말로를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예로 남을 것이다. 훌륭한 멘토는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짐 존스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기진맥진한 상태로 만들었다. 존스타운으로 옮겨가기 전 인민사원은 샌프란시스코의 텐더로인 지역에 있었다. 존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즉 실직자, 마약 중독자, 전과자, 노약자, 정박아를 돕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그들은 그 지역 사회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수천 명분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오래 열심히 할수록 점점 더 기진맥진해졌다. 그 당시에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으나 이는 존스가 노렸던 것 중 하나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할 때조차 너무 지쳐서 녹초가 되면 생각할 능력을 상실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 멘토가 여러분 능력의 한계를 넘어 과다한 것을 강요하면 여러분은 점점 더 기진맥진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조심하라. 훌륭한 멘토는 여러분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준다. 그는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을 칭찬하면서도 지나칠 때는 경고하며 여러분이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도록 도와준다. 훌륭한 멘토는 당신의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존스는 바쁜 사람은 가정을 말끔히 정리하고 수지타산을 따져볼 시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통장을 들여다보지 않는지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예금을 교회 명의로 하도록 권유했다. 그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추종자들의 신용카드와 저당문서, 주식과 채권까지 자기 명의로 해놓았다. 결국 그는 추종자들의 돈과 생명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만일 멘토가 여러분의 돈을 통제하고 싶어 하거나 여러분을 속이려 하거나 여러분에게 빚진 것을 일시적이나마 감추려 한다면 경계하라. 정당한 멘토는 여러분이 자기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돕고 돈에 관한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내리도록 한다.
그는 여러분의 재정 독립을 위해 힘쓰며 결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여러분의 돈을 악용하지 않는다. 훌륭한 멘토는 징벌을 남용하지 않는다. 아주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자신 있는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 결정해 주기를 원한다. 존스는 사람들의 이런 약점을 이용했다. 그는 그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주입했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욕설과 신체 학대를 포함해 잘못한 것에 체벌을 가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고함을 질렀고 모욕을 주었다. 또 사람들의 엉덩이를 때렸으며 서로 엉덩이를 때리도록 했는데 이는 점차 구타로 발전했다.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다. 만약 멘토가 공개석상에서 여러분을 모욕하고 욕설을 하거나 신체 학대 등 잘못된 대우를 한다면 경계하라. 훌륭한 멘토는 결코 여러분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모욕감을 주지 않는다. 그가 여러분에게 잘못하거나 여러분을 당황하게 했다면 곧바로 사죄의 말을 할 것이다. 훌륭한 멘토는 여러분의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줄지언정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나아가 그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다. 그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의존하길 원하지 그에게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훌륭한 멘토는 당신에게 성적 모욕을 주지 않는다. 존스는 자신의 성적 매력을 교묘히 이용해 신도들을 유인했다. 그는 남편이 아내를 잘못 대우한다는 것에 동정을 표하고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안락함과 관심을 주려고 했다. 점차 여성들의 신임이 늘어나면서 존스는 그 신뢰를 성적으로 이용했다. 멘토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성적으로 접근하면 경계하라. 훌륭한 멘토는 결코 여러분을 성적으로 유혹하거나 모욕감을 주지 않는다. 그는 여러분이 상처받기 쉽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취약점을 이용하지 않을 만큼 전문가답게 행동할 것이다. 훌륭한 멘토는 친분을 악용하지 않는다. 노련한 사기꾼인 짐 존스는 추종자들 하나하나에게 신임을 얻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들 모두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소문, 과장, 거짓말을 동원해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기를 즐겼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만 신임하기를 원해 사람들을 인민사원 외부에 있는 그들의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격리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을 서로 고립시키기 위한 공작을 꾸몄다. 멘토가 여러분과 외부 관계를 파괴하려 한다면 여러분이 그 자신만 신임하기를 원한다면 경계하라. 훌륭한 멘토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 혹은 남편, 아이들,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증진해준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강조한다. 훌륭한 멘토는 권위를 남용하지 않는다. 존스는 처음부터 낡은 권위에 보이는 추종자들의 신뢰를 파괴하려 들었다. 그는 그들의 부모가 얼마나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지 역설하면서 그들이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쓰지 않도록 했다. 그는 추종자들이 이전에 지녔던 종교적 믿음과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중요한 사상을 조소하곤 했다. 그는 책과 도서관에도 냉소를 보냈다. 또한 추종자들이 서로 조언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나아가 자신의 권위를 의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추종자들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멘토가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외부 정보와 단절시키면 경계하라. 훌륭한 멘토는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해도 항상 경청한다. 그는 여러분의 질문에 위협을 느끼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완전하게 답변해준다. 신뢰할 만한 멘토는 여러분의 가치체계, 정신적 믿음과 전통을 존중한다. 그들은 여러분과 자기 경험을 공유하며 여러분이 대응할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이때 그들은 결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신념을 격하지도 비하하지도 않는다. 훌륭한 멘토는 항상 성장한다. 1972년 찰스 메이오는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의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일이다. 의사는 의학을 활용하면서 항상 학생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인생과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발전을 멈추지 않는다. 그들이 위대한 멘토인 까닭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멘토로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각각 재능과 경험이 다르지만 다음 황금률 앞에서는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발전을 낳는다. 이것은 성공적인 멘토의 비결이자 언제 어디서 실천하든 컴패셔닛 캐피털리즘의 바탕이다. 빌 브릿은 앓고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빌 브릿의 할아버지는 어린 그에게 사람을 바꿔놓을 정도로 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그의 팔을 붙잡고 눈물을 닦아주며 언젠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희망을 심어주던 날을 여전히 기억한다.
할아버지의 농장은 노스캐롤라이주의 킹스톤 외곽에 있었어요. 나는 아직도 작은 벽돌집과 왕관처럼 버티고 있던 할아버지의 흔들 의자가 눈에 선합니다. 할아버지는 거기 앉아 채소밭과 멀리서 담배를 말리는 모습,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푸른 초원에서 소떼가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바라보셨죠. 내가 7살 때쯤 아버지의 주벽이 가정을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화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 늘 공포에 떨었죠.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얼마나 난폭하게 변했는지 직접 보셨어요. 오랜만에 우리 집에 들른 할아버지는 가시는 길에 얘는 내가 데려가겠다 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지요. 1년 아니면 그 이상은 우리 집에 있을 게다. 어머니가 내 옷가방을 쌌고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넓은 들판을 지나 농장으로 향했어요. 차를 타고 한참을 가서 할아버지 댁에 도착한 우리는 늦은 일요일 아침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았지요. 나는 아직도 집에서 만든 버터와 딸기잼을 듬뿍 바른 할머니가 손수 만드신 신선한 오트밀 비스킷의 맛을 기억합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할머니는 부엌으로 급히 들어가셨고 할아버지는 집 앞 현관에 있는 흔들 의자에 가서 앉으셨어요. 나는 그때 겨우 7살이었고 주위는 조용했죠. 나는 복도에 서서 짙푸른 여름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을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슬퍼져서 울컥 목이 메었죠. 왜 그랬는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참으려 해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나를 팔로 감싸주셨지요. 그리고는 나를 살짝 안아 복도를 가로질러 그 낡은 흔들의자로 데려가 무릎에 앉히셨어요. 나는 아직도 할아버지가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던 그 느낌을 기억합니다. 할아버지가 곧 괜찮아질 게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걸 보게 될 거야. 라고 속삭이시던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합니다. 잠깐 입을 다문 빌이 다시 그때를 회상했다. 순간 내 몸이 뻣뻣해져서 할아버지가 나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팔로 감싸주신 적이 없었죠. 나는 한 번도 아버지 가슴에 머리를 파묻거나 아버지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츰 울음을 그쳤고 나는 할아버지의 모직조끼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술 같은 그 소리는 바로 할아버지의 심장박동 소리였죠. 그것은 사랑으로 충만한 할아버지의 넓은 가슴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때 나는 처음 내가 사랑받고 있고 할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으로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